저금리 시대에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 노후 불안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펀드에 관심을 두곤 합니다. 직접 투자를 집행하기에는 자금력이나 정보가 부족하므로 전문 펀드 매니저가 대신 운용해주는 펀드를 가입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므로 꽤 만족할 만한 수익을 안겨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결과는 별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펀드는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패시브 펀드는 단순히 시장의 수익률을 모방하는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므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그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액티브 펀드를 선호하죠. 하지만 대다수의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은 패시브 펀드의 수익률에 미치지 못합니다. 각종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액티브 펀드의 69%에서 95.4%가 시장의 평균 수익률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은 액티브 펀드에 왜 투자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소중한 재산을 맡기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연구팀은 액티브 펀드의 성과가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같은 주식을 비슷한 시간에 집단적으로 매입하고 소규모 주식이나 성장주 거래에 집중하는 무리 행동. 무리 행동을 많이 할 경우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벌 확률은 높아집니다. 반면 그만큼 초과 이익을 낼 확률이 떨어지게 되죠. 거기다가 운용관리비 등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나면 시장 수익률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둘째, 새로운 정보를 접해도 기존 관점을 바꾸지 않으려는 보수주의 편향. 펀드 매니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의 마음에 자리 잡은 관점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반영하는 과정에 큰 충돌이 발생합니다. 셋째, 수익을 올린 자산은 서둘러 팔고 손실을 기록한 자산은 계속 보유하려는 처분 효과. 본전이라도 찾아야겠다는 심리와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더해진 현상입니다. 넷째, 매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도 현상을 유지하려는 편향이 맞물려 발생하는 소유 효과. 이는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 보통 초보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과거에 큰 성공을 해본 적이 있는 펀드 매니저에게서 주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여섯째, 주관적인 투자 적합성에 근거한 운용. 고객의 성향보다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 자신의 투자 적합성에 따라 운용하여 투자자와 펀드 매니저 사이에 심각한 이해 충돌이 발생하여 이는 곧 대리인 비용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곱째, 펀드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채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것.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펀드 매니저 자신의 돈은 한 푼도 없이 순전히 남의 돈으로만 운용하기 때문에 내 돈처럼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돈으로 투자를 하면 위의 6가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테고 그렇다면 꽤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는 결국 한 회사의 직원일 뿐이기 때문에 그저 업무 시간에 일을 하는 것일 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 제가 PB로 일을 할 때 고객을 만나면 담당자가 그 상품에 본인도 투자를 했는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었습니다. 액티브 펀드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왜 투자자들은 아직도 액티브 펀드를 선호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역시 연구팀은 7가지 원인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 운용 관리비가 투자자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하게 표기되어 있음. 관리비는 보통 백분율로 표기되고 그 다음에 자동이체되도록 프레이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쉽게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시장에는 스타 펀드 매니저가 존재하는데 자신이 선택한 펀드의 매니저가 그럴 것이다 라고 믿는 현상. 실제로 펀드 매니저 중에서는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스타 펀드 매니저는 전체의 약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매니저에게 돈을 맡기려면 한두 푼으로는 힘들 겁니다. 셋째, 최근 성과가 좋은 펀드를 쫓아다니는 현상. 투자의 기본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연한 기본조차도 실전에서는 과거 데이터를 보고 쫓아가게 됩니다. 이미 과거의 성과가 좋은 펀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을 가능성이 높은 펀드인데 말이죠. 넷째, 투자의 전체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보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순전히 운이 좋아서 낸 성과가 아니라면요. 다음에는 그 운이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투자 전문가들의 말에 곧잘 현혹됨. 보통 자산 관리한다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건강은 의사에게, 법률은 변호사에게, 투자는 자산관리사에게 맡기세요.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유능한 자산관리사는 당신의 돈을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무조건 1억이 되는 투자 대상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당신이 자산관리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객에게 100만 원을 받아서 1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대출을 끌어서라도 내 돈 100만 원으로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자기 몸에 일부러 병균을 집어넣은 다음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도 일부러 지나가는 사람을 두들겨 팬 다음에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유능한 매니저라면 남의 돈 말고 내 돈 가지고 투자할 겁니다. 여섯째, 종종 펀드의 운용 관리비가 높을수록 그 펀드의 기대 수익률도 높을 것이라는 착각. 펀드마다 관리비가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죠? 하지만 투자자들은 그 관리비가 높으면 당연히 더 신경 쓰는 펀드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운용 관리비가 더 높은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째, 현상 유지 편향의 영향으로 한번 가입한 액티브 펀드를 갈아타지 않으려는 현상. 손해본 펀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사실 이거는 적립식 펀드의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활용해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것조차도 내가 가입한 펀드가 앞으로도 운용을 잘 해줄 거라는 완전한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나 가능한 전략입니다. 보통 성과가 좋지 않은 펀드는 매니저가 교체되고 운용사에서도 새로운 펀드를 준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과가 안 좋은 펀드는 계속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그런 펀드가 살아나는 경우는 매니저의 역량보다는 시장의 전환으로 살아나는 경우가 대다수죠. 즉, 매니저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시장이 갑자기 좋아져서 펀드 수익률이 좋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투자자는 매니저에게 운용 보수를 꼬박꼬박 챙겨줘야 되죠.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액티브 펀드가 초래하는 위험의 100%를 감수하며 100%의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의 수익률은 21%인 반면 0%의 위험으로 0%의 자금을 대는 금융기관은 79%의 수익률을 가져간다라고요. 패시브 펀드가 액티브 펀드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과거부터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액티브 펀드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그리고 얼마 전 제가 올린 영상에서 언급한 제임스 사이먼스 등의 인물들은 우리가 보통 증권사나 은행에서 가입하는 펀드의 펀드 매니저가 아닙니다. 그들이 운용하는 펀드에 돈을 태우는 것조차 이미 상당한 네트워크와 재산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3%에 속하는 스타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가 있긴 합니다. 만약에 액티브 펀드를 반드시 해야겠다면 그런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를 찾아다니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오랜만에 금융 얘기하니까 신났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